오늘은 2023년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제409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 구국기도회로는 31회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추구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 인민공화국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계엄령 선포하셔서 호남 인민공화국을 진멸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땅굴 전쟁을 예방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전쟁의 책략, 땅굴 전쟁의 책략, 여적의 장군들 땅굴 안보 징비록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들이 여적의 장군들이 되어 땅굴 없다라고 하는 스크럼을 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굴 안보 구국기도회 땅굴 전쟁에 대비치 않으면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졸지에 시진핑과 김정은의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인 117만 명, 세계 인구는 689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9일 블링컨은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중공에게 대만은 합병해도 한국은 넘보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머릿속엔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처럼 8월 15일 윤희근과 김관진의 무장 내란이 더 매력적입니다. 표면적으로 중공의 무력을 사용치 않고 한반도 대만 병합을 이루는 최상책이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이 했던 것처럼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윤희근과 김관진을 앞세워 무장 내란군이 대한민국 주한미군을 접수하면 시진핑이 중개자로 나서서 대만 한국을 접수하고 포로와 인질을 교환하는 책략입니다.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6월 19일 블링컨이 시진핑을 구걸하다시피 해서 1시간 전에 들어와라 통보받고 들어가서 만나는 이 장면 속에 시진핑이가 갖고 있는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 함락 대한민국 접수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대만을 합병해도 대한민국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대만의 독립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라고 판단합니다. 2019년 6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4년 전이 돼버렸습니다. 2019년 6월 시진핑이가 평양에 들어가서 5차 중북 정상회담 1년 3개월 사이에 5번째 만나는 중북 정상회담을 이제 평양에서 가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대남 통일전선부의 이 리더십을 중공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공 대사 싱하이 밍이가 지난 6월 8일 이재명 호남인민공화국의 수계를 이제 대사관 관저로 불러서 훈시하는 모습입니다. 이 훈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 저 시진핑이와 중국 공산당이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랑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 경고장을 시진핑이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반드시 후회하는 날 중에 하나가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장 반란으로 시진핑이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잘 막아내면 그 다음에 또 와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야욕이 싱하이밍 입을 통해서 호남 인민공화국의 수괴인 인민민주주의 4.0이라고 불리는 저 매국노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인간말종을 앉혀놓고 지령한 내용을 저는 시진핑의 입장에서 번역을 하면 이제 남로당의 수괴 이재명은 들어라. 8월 15일까지 윤석열, 한동훈 누가 되든지 탄핵을 완성해라. 그리고 7월 27일 인간 띠익기로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를 포위할 때 이제 청년 당원들과 또 민노총, 한노총에 있는 청년 회원들이 그것을 담을 타넘어서 총격을 유도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반란, 군과 경찰이 동원된 반란, 그리고 거기에 민노총에 합세한 내란을 완성하도록 하라. 저는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국노 문재인의 중계에 의해서 김정은과 시진핑과 김정은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 1년 3개월 사이에 5차례 정상회담을 합니다. 땅굴 전쟁 전략을 채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2018년 4월 27일 날 김정은 앞에 차렷 자세로 문재인 매국노가 저 자세를 잡은 것은 바로 왼쪽에 5월 7일부터 8일까지 김정은이가 2차 방중 다롄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서 들어가서 만난 것입니다. 우리 3자 동맹으로 한반도를 이제 통일하고 적화 통일하고 나누어 가집시다. 이것이 됐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2019년 2월 달에 중국 공안 경찰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 인천경찰청장과 업무 협약식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중국 공안 경찰은 무장경찰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 무장경찰이 앞장서고 인민경찰이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반란군들이 합세하고 이러한 것을 시진핑의 머릿속에 갖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매국노 문재인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남로당 원탁회의 민노총 한노총은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한미연합사가 있고 한미연합사가 주한 미군사가 있고 또 저기에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있죠. 저기를 인간띠로 포위하여 접수하려 합니다. 원탁회의는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좌파 원로 집단이며 백낙청의 함세웅이, 김상근이, 문재인이, 박지원, 이해찬 등이 배후에 있습니다. 시위대와 특수군이 펜스를 무너뜨리고 기지를 침범하면 미군은 발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윤희근과 김관진 무장 반란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7월 27일 이후 평택에서 발포 사건이 터지고 나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그때엔 계엄령 선포가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저게 평택뿐이겠습니까? 저게 오산 미군 기지는 안 하겠습니까? 저 군산 미군 기지는 안 하겠습니까? 이것이 7월달, 8월달에 벌어질 사건들입니다. 7월 26일 이전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6월 8일 싱하이밍이 이재명 앞에서 읽은 지령문 속엔 이에 앞서 오전에 이재명이 양대 노총의 청년 지도자들을 만난 배경에는 민노총, 한노총의 7월 27일, 8월 15일 평택기지 공격 및 정부 전복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4일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던 여성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7월 27일 평택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 450만 평 둘레 23km에 2만 3천 명이 포위를 하자. 저게 2만 3천 명 뿐이겠습니까? 저기 민노총과 한노총이 저기 동원하면 30만 이 특수군들이 거기를 집결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능성을 갖고서 개딸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저는 개딸 이재명이를 컨트롤하는 사실상은
시진핑에 의해서 조종되는 자들이 여기에 앉아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최 7월 27일 평택 인간 띠입기 원탁회의. 이 원탁회의가 뭡니까? 저기에 문재인이가 있고 저기에 이해찬이가 있는 것입니다. 호남인민공화국 총독 이재명이가 6월 8일 날 오후에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불려가서 지령을 하달받을 때 그 바로 전에 같은 날 10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이 청년 노동자 타운홀 미팅 노동정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청년 지도자들이 펜스를 밀고 넘어가서 이 중에서 몇 명은 죽어야 될 임무를 띠고 있는 자들이라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세 번째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저는 전역했는데 그때 군 간부의 약 30% 이상을 호남인이 차지했습니다. 공군에서도 공군의 장군들 단에 호남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진급해갖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40%를 넘어섰을 것입니다. 특히 5.18 유공자 혜택을 입고서 군 간부가 된 자들은 유사시 무장 반란군에 가담할 자들입니다. 저는 저렇게 평가합니다. 왜? 5.18 유공자를 알리지 못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경찰대학교 출신 인민경찰들 이런 제2의 5.18 즉 7월 27일부터 8월 15일 무장 내란을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38% 인민경찰들과 5천여 민노총, 하노총 간부들을 체포하기만 해도 내란 진압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더하여 군과 공무원 중에 5.18 유공자로서 간부가 된 자들과 15만 전공로 가입자들, 또 중국인 동포로서 공직을 차지한 자들을 격리하기만 해도 시진핑, 김정은의 무장 반란 세력을 사전에 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하고 확고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하다가는 나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카이로스를 붙잡으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푸틴의 최측근 이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장 반란입니다. 반란이 내란이 되는 것은 반란군의 국민들이 포함되면 그때는 이제 밀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반란이었고 24일 날 끝나긴 했지만 아직도 오리무중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에다가 프리고진 머리 주변에 윤희근과 김관진이라고 하는 이름 두 개를 세웠고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들이 경찰과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거기에 민노총과 개딸들이 달라붙으면 이제는 반란이 내란이 돼갖고 중공이 배후에 있든 없든 전 세계가 아하 윤석열 대통령의 저 정치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가지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언론들이 다 그렇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싱하이밍이가 총독이죠. 호남인민공화국의 총독 싱하이밍이가 이제 이 괴뢰 수반 이재명이를 앉혀놓고 6월 8일 날 지령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지령문의 내용은 이면 뒤를 까보면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란이 간다. 무장 반란이 일어나고 니는 탄핵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개딸들과 민노총, 한노총이 달라붙어갖고 내란이 되면은 배후에 중공은 온데간데 없이 나라가 뒤집힌다. 그것이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은 일을 네가 시행해야 된다. 이 지령문을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알고 대비하면 나라를 살리고 멍청하게 하고 있다가 실기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당신은 깜빵에 들어가서 두 분의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개월 동안 동맹과 외교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에 비해 국가 총력전 태세를 확립하는 것과 종중 종북 세력을 척결하는 것을 위해서 보여준 리더십은 느리고 안이하고 답답함이었습니다. 왜? 저항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1, 2차 경찰인원의 목적이 작년도 7월달과 10월달에 일어났던 1, 2차 경찰인원의 목적이 이제 올해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장 반란, 무장 내란을 향한 중공 무경의 민노총 인경에 대한 지휘권 확립 점검 등의 예행 연습이었음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저기에
중공공안경찰, 사실상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장경찰의 리더십이 있었고 민노총과 인민경찰들이 협조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지휘하는 3차 경찰의 난은 제2의 5.18이 될 텐데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인간띠입기 행사로부터 8월 15일 국가전복작전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공의 경제가 바닥을 칠수록 윤석열의 사법, 언론, 입법부 재장악이 가까워질수록 시진핑 무장경찰의 내란 유혹은 커져만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자가 중국 산동성 공안청 부청장입니다. 중공은 무청장이 더 힘이 세죠. 왜? 당의 이 감시인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자가 와서 이상로라고 하는 인천경찰청장과 업무 협약을 하는데 사실상 중공공안, 경찰, 중공 무경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 평양에는 중공 무경이 1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지들끼리 동맹국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무경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자가 지난 2018년 4월 27일 USB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담아갖고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은 네가 지휘해라 라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 옆에 푸틴의 요리사 프리고진이 있듯이 윤석열 옆에 윤희근 이제 반란군을 무장 반란군을 이끌 저자가 임명되는 장면입니다. 작년 8월 10일입니다. 이 윤희근 이자가 중공사회과학원 출신입니다. 왜? 문재인이가 갖다 집어넣고 시진핑이가 인정을 해서 이제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장 반란, 무장 내란을 이끌 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푸틴 옆에 프리고진이 서 있듯이 윤석열 옆에 2014년도에 간첩짓을 했던 앞으로 내란을 주의할 저 김관진이가 서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네 무죄다라고 해서 방면을 시킨 이유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오른쪽에 2014년 8월 13일 저 속천동 뻥 뚫린 저 기계가 아니면 팔 수 없는 것을 빗물 쓸림으로 저렇게 됐다라고 거짓 보고를 한 자가 박원순이 서울시장과 바로 그 당시에 안보실장을 했던 김관진이었습니다. 그 전에 5월 3일 날 국방부 장관 시절에 439, 5.18 당시 439의 북해군 저 시체가 나왔음에도 입을 씩 닦았던 반역자가 이자입니다. 언론은 띄워대기 시작합니다. 자, 언론은 김관진만 나오면은 북해군이 이제 그 관역을 사격 연습하는 관역을 김관진 머리통으로 만들었다. 또 개로 하여금 저 형상을 만들었고 물어뜯게 했다. 이것이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이것이 저 간첩 육군 사관학교 시절에 저 서독의 독일 사관학교에 가갖고 거기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포섭이 됐던 자입니다. 그래서 저 머릿속에는 항상 지령에 대한 생각으로 제가 계룡대에서 근무할 때도 저 머릿속엔 그것이 가득 차 있던 자입니다. 조용한 암살자 김관진이가 윤석열이를 잡으러 바로 옆자리에 들어왔다. 프리고진은 하다가 보니까 전쟁통에 저렇게 변했지만 김관진은 애당초부터 사관학교에서부터 길러져서 저 자리에 올라온 자다. 알고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의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선제 공격과 계엄령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6월 8일 시진핑이가 싱하이밍을 통하여 윤 대통령께, 앞에 이재명을 앉혀놨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께 던진 경고, 중국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저 나중이 바로 7월 27일부터 8월 15일임을 알고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김대중 원탁회의는 2002년도 6월 13일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 미선양 사건을, 저건 우연이었습니다. 저걸 반미 성토장으로 만들고 12월 노무현 부정당선까지 이어갔습니다. 이회창을 떨어뜨리고 7월 27일, 올해 7월 27일 평택 미군 기지를 인간띠로 둘러싸는 미군 발포 유도 집회는 시진핑 싱하이밍 원탁회의에 의해 미리 기획된 것이며 민노총, 한노총의 특수군들이 가담할 것입니다. 집회를 원천 봉쇄하든지 계엄령을 선포하든지 양자택일하여야 합니다. 전자는 미봉책이고 후자만이 자유대한민국을 호남인민공화국 시진핑으로부터 구할 방책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러니까 BC 700년경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주어졌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대거 우리 유태교가 잘못했다. 우리 유태교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와 도적으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우리 민족의 대실수였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동원될 민족이 바로 욕단의 자손 대한민국의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벨렉,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오는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주님의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년 전 2021년 8월 15일 날 카불이 넘어갔듯이 넘어갈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계엄 포고령 1호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검수완박법을 제정하고 심의하고 공표한 173명의 국회의원, 19명 국무위원, 그 다음에 간첩 문재인, 검수완박법의 위헌심의에서 위헌성을 묻고 방조한 간첩 5명의 헌법재판관 간첩들을 긴급체포 구금한다. 계엄 포고령 2호. 언론검열을 자행하고 지원하고 있는 언론노조원 15,670명,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등 90명 중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등
9명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등 9명 위원, 구글 코리아 김경훈 등 임원, 언론검열관 등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경찰위원 126명, 저 경찰위원들이 공안경찰, 무장경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국경찰위원회에 가담한 53,339명, 38%의 경찰들이 공안경찰, 즉 무장경찰 중공 시진핑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 구금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4호안, 4.15 총선에 부정선거를 했던 선관위원 162명과 14명의 대법관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김명수 그 시대, 또 문재인 간첩 매국노가 임명했던 자들을 다 체포 구금한다. 비상계엄 포고령 제5호안, 군대에 들어와서 적의 기습 침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내주기 위해서 휴전선 4km 이남에 땅굴 없다라고 한 육군본부 땅굴 탐지과장 정보참모부장 육군참모총장 등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여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을 할 때 이 증거를 조작한 면이 있다라고 발표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직이 다 끝나고 나면 심판을 받으시고, 그 이전에는 나라를 우선 구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하셔야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 27일 저 평택 기지를 인간띠 잇기로 원탁회의와 저 박지원이 이해찬, 문재인 이 간첩자들이 지휘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것은 계획된 것이며 이제 펜스를 넘을 청년 지도자들을 이재명이가 6월 8일 싱하이밍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전에 만납니다. 그 만남도 지령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고 와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펜스를 넘을 자들이 저 개딸들과 또 청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저 이재명과 함께 있던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7월 27일 날 또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미군 기지를 습격하면서 거기에 이 미군이 총을 쏘기만 하면 이 난리가 나는, 그래서 무장 반란, 무장 내란이 일어나는 이 위중한 시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이전에 계엄령을 선포해야만 하는 국면입니다. 미봉책으로는 시간만 끌 뿐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진핑이는 결심을 이미 한 것으로 싱하이밍을 시켜서 이재명을 갖다 놓고 또 저 남노당의 유튜브가 와서 다 생방송을 하면서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왜? 시진핑이는 이미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카이로스를 읽을 수 있도록 하시고 6월 26일 이전에 계엄령 선포하여 저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민노총 그리고 인민경찰, 저 공안경찰, 무장경찰을 때려잡는 이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창석 이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등의 계엄령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1명 내각 중에 저 삼겹줄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덕수 내각이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닥칠 시진핑이 지휘하는 무장경찰, 저 공안경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바로 총만 들고 나가면 전투력이 강한 그 무경이 1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민경찰 53,339명, 14만 경찰 중에 38%, 그리고 민노총 특수군, 저는 민노총 한노총의 30만 명 이상이 현장에, 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무장내란, 무장반란, 무장내란에 대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내란의 대비의 가장 핵심적 인물은 조태용 안보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입니다. 남로당은 호남인민공화국은 국정원 내의 호남인민공화국 박지원 인맥을 총동원하여 김규현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건, 저 사건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탔습니다. 6월 15일 1급 5명 인사 보류를 창출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 구축된 호남인민공화국 인명을 청산하겠다고 천명하고 실천한 김규현 국정원장을 지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지지를 확보해 하셔야지만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김규현은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장반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대비하는 일에 공을 세움으로써 흔들리는 윤석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3인 성호 아닙니까? 3마리가 가서 저 김규현이가 지인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규현이가 저 수상합니다. 3마리가 달려가서 얘기하면 김규현이가 저 수상하구나,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간첩 수십 명 잡는 일은 무장내란에 대비하는 일에 비해 조족지혈입니다. 계엄령 선포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나라도 구하고 신뢰도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9명 내각은 뒷머리가 대머리라고 하는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앞머리를 내몰고 7월 27일 날까지 이 앞머리를 내밀고 카이로스 신이 당신들 앞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머리를 탁 잡고서는 이제 가자! 계엄령으로 가자!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이재명과 윤희근이와 김관진이를 낚아채서 패대기를 치는 이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은 간자들입니다. 시진핑이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다리 또는 저 부산에 있는 다리를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밑에 지나는 땅굴 속에서 폭약을 터뜨려 갖고 상판을 저렇게 성수대교 상판을 떨어뜨렸듯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은 벌어지는데 이게 시진핑이가 했구나.
이거를 알고 대비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밑에 주춧돌 있는 그 밑에다가 이제 폭약을 설치하고 팍 내려앉으면 저렇게 폭삭 내려앉는 겁니다. 위에 물통 4개 갖다 놓을 걸 5개, 6개 갖다 놨다라고 하는 이 거짓 발표했던 1995년 사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밑에서 흔드니까 위에 게 다 떨어져서 그 밑에 폭약 있는 걸 다 덮치니까 저걸 어떻게 합니까? 또 경찰이 들어가고 인부가 들어갈 때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하는 인민경찰들이 수둑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민의 뜻이 뭡니까? 7월 27일, 8월 15일 무장 반란, 무장 내란을 막아라라고 하는 것이 당신 내각에 주어진 뜻입니다.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님, 군대는 갔다 오셨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의 이제 넘버2인데 대통령께서 당신을 이끌고 국가 전략을, 전쟁 전략을 짜는데 여기에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이 넘어갈 수 있다. 2년 전에 카불이 넘어가고 아프가니스탄이 넘어갔던 것처럼 시진핑이가 이미 결심을 했다. 싱하이밍 입을 통하여 결심을 전 세계에 공표했다. 대비하는 안보실장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7월 27일, 8월 15일 이 사태에 대비해야 될 핵심 정보의 수장이죠. 당신을 흔드는 박지원 세력, 저 원탁회의의 세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흔들려서 당신이 입안한 것을 보류를 시켰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이전에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란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갖고 애국자 정보요원들을 동원해갖고 대비하는 이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님, 핸드폰 잃어버리셨습니까?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의 기획에 의해서 그것이 넘어갔고 포렌식 이걸 해갖고 결국은 당신 탄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가 늦으면 당신도 대한민국도 망하는 겁니다.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는 법무부 장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이것을 폴란드에 파는데 지금 하여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노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1000배, 1000배 소중한 사건이 7월 27일, 8월 15일 날 당신 앞에 펼쳐지려고 합니다. 계엄령 선포를 얻어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못 살리고가 결정됩니다. 계엄령 선포를 건의해서 이제 땅굴에도 대비하고 민노총, 한노총 속에 들어와 있는 30만 명 북계군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도 잡아내는 이종석 국방장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원희룡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4.3 폭동을 민주화로 바꿔준 제주지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 이제 땅굴의 문을 열어주고 말고 하는 각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이 동원력, 이걸 가지고 땅굴의 문을 열어줄 사람인지 땅굴에 대비할 사람인지 저는 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도합니다. 당신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이제 생겨났을 겁니다. 반역질 하지 말고 4.3 민주화였다라고 하는 5.18 민주화였다고 하는 이 개같은 말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바로 구하는 국토부 장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미 식물장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김규현 국정원장도 식물국정원장으로 만드는 일에 반은 성공했습니다.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이 하는 짓입니다. 배후에 박지원이가 하는 짓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이제 행안부가 저희들이 브리핑하는 이걸 가지고 이 총력 대비 태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차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첩 박지원이가 자기가 심어놓은 국정원의 간자들을 통하여 김규현 국정원장을 흔들고 까불고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김규현 원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저 좌파 세력들이 심어놨던 인맥들을 다 청산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청산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광석화와 같이 이룰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서 우리 김규현 국정원장을 반신불수가 되게 만든 이 남로당과 호남인민공화국 세력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될 저 시진핑의 무장경찰, 공안경찰이 인민경찰을 지휘하고 반란군들을 지휘하여 대한민국의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상황을 깨달아 알고 대비하는 역사가 우리 김규현 정보의 총수 국정원장에 의하여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 예수님 생각만 해도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속하는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소으려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 23일, 24일 러시아 용병대장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은 대한민국 무장 내란의 가능성에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이 자기들의 무장을 들고 나오면 무장 반란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같이 합상하면 무장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5일에 경찰과 군대가 그 복장, 그 장비로 민노총의 반미 반정부 데모에 가담하면 무장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서 실질은 시진핑의 무장 경찰이 지휘합니다. 민노총 특수군 무경 인경을 지휘하여 대한민국을 접수하려 합니다. 매국노 이재명이 6월 8일 싱하이밍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6월 8일 당일에 민노총 한노총 청년 지도부를 만난 것은 7월 27일 8월 15일까지 평택기지 펜스 돌파 총격 유도 작전과 무장 반란 작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다가 나라를 잃은 월남의 대장군들처럼 되지 마시고 사전에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여 나라를 구하는 대장군들이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6월 6일 현충일도 무사히 지냈고 6월 25일 6.25 전쟁 기념도 또 무사히 지냈습니다. 이제 8월 15일 독립기념관 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7월 27일 날 휴전 70주년 기념식을 또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떤 장소가 될지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땅굴 폭약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15일 독립기념 행사를 할 때 결의 집에 당신께서 앉게 되시는데 저기에 저렇게 2015년도에 폭약을 설치했었습니다. 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왜? 지하는 지들의 땅이니까. 이제는 시진핑이가 지휘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잔디밭, 그리고 결의 뿌리로부터 결의 전시관에서 7개의 전시관, 여기를 다 폭약을 설치해갖고 무너뜨릴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2015년 통일대전의 해라고 김정은이가 선포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시진핑이가 명령만 내리면 저 땅굴을 장악하고 있는 북계군,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중공군들이 저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저 밑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 기무사령부 내에 있는 경찰 내에 있는 간자들이 방해를 해갖고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김관진이가 일 없습니다라고 15년도에 보고했던 이 장면입니다. 김관진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죠. 이제 일 없다라고 보고했던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입니다. 땅굴 전쟁입니다. 김관진이 머릿속에는 이것이 3일 땅굴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자는 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는 일 없습니다. 김장수와 함께 그랬던 자들이 저들입니다. 3일 땅굴 전쟁 땅굴 한마디도 안 했지만 첫째 날 5만 경보병 부대 2번이죠. 3번에 20만 폭풍군단 해서 25만 저 특수군들이 땅에 솟아 올라와서 다 우리 군사 정치 지도부들을 다 장악할 것이다. 그리고 1파가 그렇게 올라오고 2파, 3파, 4파가 하루 종일 올라와서 대한민국을 다 접수한다. 그러면 둘째 날 2번 7,60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올려보낸다. 왜? 지상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셋째 날 전투 필요 없다. 안정화 작전을 하겠다. 이것이 어른 김정은이가 땅굴 전쟁 전략을 땅굴 한마디 하지 않고 내보냈던 것입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국방장관 이종섭 장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합참의 모 본부장을 시켜서 저희들이 브리핑하는 땅굴 대비, 북해군 중공군 특수군 대비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승겸 대장님,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싱하이밍이가 6월 8일 날 이재명이 반역의 수계 매국노를 앉혀놓고 지령문을 읽었던 것은 시진핑의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과 8월 15일 요 사이가 이제 대한민국에 명운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계엄령 선포하는 것을 건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27일 당신이 근무하는 저 평택 기지를 에워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노총, 한노총, 그 다음에 개딸들 이게 다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펜스를 밀고 넘어 들어갈 것입니다. 왜? 우리 땅 찾겠다고 저들이 선언했으니까. 원탁 회의가 지령을 받았으니까. 누구로부터? 시진핑으로부터. 그러므로 이거를 대비하는 방법은 사전에 계엄령 선포해갖고 그리고 이 지휘권을 당신이 딱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다가 나라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대북권2 선포하려고 보니까 이미 당신은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정환, 이종호, 정상화 육해공군 참모총장님, 7월 27일, 8월 15일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놈을 통해 갖고 시진핑이가 이재명을 앉혀놨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께 경고한 것이 때가 늦을 수가 있다. 그때가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미 픽스가 돼갖고 지령이 다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그 대비와 계엄령 선포를 7월 26일 이전에 하는 것입니다. 안병석, 전동진, 신희연 지상군 작전 사령관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위험합니다. 제2의 5.18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제1 5.18은 호남에서 시작됐지만 당신이 도서 책임 사령관이므로 제주도에서 또 저 위에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7월 27일, 8월 15일 이 사이에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종섭 국방장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 27일 날 저 원탁회의, 원로회의, 그리고 남로당과 호남인민공화국은 이제 평택 기지를 에워싸는 이 작전을 지령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배후에서 지휘합니다. 모든 중국의 이 간첩망으로 들어와 있는 이 행동하는 세력들은 그곳으로 다 집결할 것입니다. 민노총과 한노총과 또 이 농민, 이 좌파 이러한 사람들이 다 에워쌀 것입니다. 펜스를 밀고 넘어가면 발포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대로 앉아서 포로가 되는 그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방법은 사전에 계엄령 선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카이로스로서 10명의 대장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때가 늦기 전에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고 대한민국의 내각과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저 민노총과 한노총에 들어와 있는 저 30만 북계군 중공군 특수군을 때려잡는 그 역사가 대한민국의 군대에 의해서 또 53,339명 38%나 되는 14만의 인민경찰이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수 있는 무장반란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를 사전에 진압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부식해 육적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 조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70주년인 7월 27일에 평택 미군 기지를 인간띠로 에워싸는 원탁회의의 집회가 펜스를 쓰러뜨리고 침입함으로써 미군의 발포를 유도하는 작전임을 알고 대비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6월 8일 오후에 싱하이밍을 만났던 이재명은 오전에는 민노총, 한노총의 청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시진핑의 7월 27일, 8월 15일에 무장 내란을 완성하라는 지령이 남노당 양내 도청에 동시에 하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추론하는 것을 미국과 한국이 파악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계엄령을 7월 26일 이전에 선포하는 것이 최상책일 것입니다. 다른 방책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미군 기지 지하를 점령한 땅굴 기지에 대한 대비책은 선제 공격 북한 점령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관악산 기슭 판교 인터체인지 서쪽에 한미연합사 전시작전 지휘소 탱고 벙커라고 하는 저 지휘소가 있습니다. 저것도 땅굴망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그래픽의 오른쪽에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판교고 바로 밑에 탱고 벙커로 들어가는 요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바로 근처에 이제 장갑차와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탱크와 이런 것을 묻어놨고, 그리고 탱고 벙커 바로 옆에 이제 마실 농장이라고 있는데, 마실 농장의 지하에는 TNT 680톤이 2014년 15년 점검 당시에 680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탱고 벙커는 지하에 있는 구조물인데 좌측에서 헬리포트, 헬리콥터가 내리는 저 자리 밑이 바로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주의하는 주의소입니다. 그 위를 보면은
벙커로 접근한 땅굴망에서 서북방에서 6개, 동북방에서 6개가 12개의 망이 들어와서 이제 전투 보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탱크가 저기서 솟아 올라와서 탱고 방카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연합사령부의 지휘 기구를 마비시키는 역할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오산 미 공군 기지는 동에서 서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 A 지점이고 왼쪽에 있는 지점이 B 지점입니다. 제가 접근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저 안에는 들어가서 탐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만 살폈습니다. 먼저 A 지구를 보겠습니다. 녹색으로 된 부분이 아까 활주로가 있던 부분이고, 그 동쪽에 이제 민간인 거주 지역이 나옵니다. 그 도로, 게이트 도로를 따라서, 또 앞에 도로를 따라서 장갑차와 탱크를 묻어놨습니다. 바로 점령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활주로 서쪽 지역입니다. 오산 미공군 B 지역이라고 썼는데, 저것도 탱크와 장갑차를 그 기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뒀습니다. 바로 기어 나와서 저기 한 300만 평, 400만 평 되는 오산 기지를 바로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군산 미 공군 기지는 남에서 북쪽으로 활주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A 지역, B 지역, 바로 활주로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땅굴 이 기갑부대를 묻어놓은 것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활주로 북쪽에 있는 군산 공항 주차장, 민간인들이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는 데입니다. 저기에다 저렇게 많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자, 활주로 북서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SK 주유소 있는 그 지역에도 저렇게 점령할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돌아보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두천 미 육군 기지입니다. 자, 동두천 왼쪽 밑에 탱크 36대가 있는 데가 바로 메인 엔트런스,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출입구 밑에다가 저렇게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고, 전 지역에다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만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미 2사단도 하루아침에 점령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기간 중에 부산 용호동 지하 땅굴 기지로부터 이제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군 항공모함과 또 잠수함을 포획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신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용호동 지하 땅굴 기지로부터 급습하여 포획하는 훈련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다. 이제 명령만 기다린다. 이 정보가 들어올 때 새벽 미명에 한밤중에 들어가서 장악하게끔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에 의해서 카불이 이제 점령될 당시 아무런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니면은 그걸 그대로 내어주는 일에 바이든과 그 위에 있는 오바마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던 자로 저는 평가합니다.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입니다. 이자가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그러한 반역적 일을 벌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월 달에 이제 마크 밀리가 나가고 나면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이 합참의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분은 군산기지에서 완스타일 때 제8 전투비행단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땅굴 위기를 알고 대비하는 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 대장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의 위기, 땅굴의 위기, 또 시진핑과 싱하이민과 이재명 이 세력들이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미군 기지의 발포 작전을 유도하는 이 작전이 펼쳐지면서 위기에 처한다는 걸 알고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님, 7월 27일 날 당신은 이 북해군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 안노총, 민노총에 들어와 있는 이자들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 땅굴 전쟁을 도화선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폴 라케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 겸 주한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하여 대비하는 최상의 방책은 계엄령밖에 없다. 이게 7월 달에 벌어져야 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가 늦지 않게 카이로스, 앞에 오는 카이로스 신의 머리를 잡지 뒤로 지나간 대머리에 손을 잡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역사의 반역자가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도 살리고 또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이익도 살리는 우리 폴라 케메라 연합사령관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 아켈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또 찰스 브라운 신임 합참의장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이 구원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09회 땅굴한복 구기도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